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신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입니다. 예, 우리 시장도 사실 긴장을 갖고 12월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이 요즘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마지막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간밤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술주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긴축 때문에 떨어졌느냐, 헝다 디폴트 때문에 떨어졌느냐, 비트코인 가격 급락하니까 떨어졌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원앵커 해석한 것처럼 긴축 우려 때문에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오미크론보다 더 무서운 연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던 이런 성격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주식 요새 언급 안 했었는데 게임스탑, 밈 주식 10%가 넘게 빠졌고요. 반도체 지수가 사실 수요일 날 한번 강력한 브리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많이 빠진 게 과거의 대장주인 AMD 마이너스 4.9%,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2% 이렇게 빠졌는데 램리서치도 2% 넘게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빼고 다 빠졌는데 그나마 덜 빠진 게 마이크론이 좀 마이너스 1.3%면은 그 중에서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주 대표주 노블록스도 많이 빠졌어요. 6.8% 빠졌고요. 예. 또 2차 전지 소재주 알버말도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외에 이제 아까 자동차주는 언급을 해주셨고요. 겨우겨우 테슬라는 천슬라를 아주 가까스로 1,003달러인가 이렇게 끝냈는데요. 어렵게 지켜냈고요. 모더나도 마이너스 4%, 여행주인 트립닷컴도 마이너스 3.7%, 항공주도 약세. 위드 코로나주는 요새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참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 팬데믹을 엔데믹 시키는 그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이거를 좀 확신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하루 만에 96달러대로 올라왔고요. 유가는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2% 넘게 빠졌고요. 10년물 금리, 국채 10년물 금리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도 또 오히려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하루 만에 1.4%대로 내려앉았고 네. 아까 실업급여 신청 건수 얘기했는데 그거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52년 만에 지금 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되기 때문에 월간 단위 지표하고는 좀 다르죠. 의미가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 거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10월 고용자 수는 굉장히 쇼크였거든요. 예. 어느 게 더 맞느냐? 아무래도 시차가 짧은 이 지표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연준에서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아니고 오히려 고용자 수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 FOMC 회의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논란되는 게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앞당길 거다. 앞당겨서 빨리 끝낼 거다. 그러니까 150억씩 줄여나가는 거를 300억씩 줄여나가면서 아주 시간을 앞당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CME 그룹 패드워치 들어가서 금리 인상 확률을 좀 살펴봤는데요. 내년 6월까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한 달 전에는 이게 49%였어요. 아니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할 확률이 49%였는데 한 주 전에는 24%,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2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얘기는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80%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좀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뭐 내년에 한 2번 정도 인상할 것 같네요. 이런 분위기면요. 2번, 예. 3번까지도 막 언급되고. 예,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한 2번 정도가 일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긴축의 시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쪽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면서 일단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시장 일단 어제 수급 특징주 좀 살펴보면은 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같이 사는 종목이 참 찾기가 어제 드물었어요. 그만큼 서로 다른 종목을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만기일 수급이 잠깐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산 종목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이닉스 한 종목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이 와중에도 외국인은 12월 들어서 하루 빼놓고 계속 사고 있는데 나흘연속 삼성전자는 사주고 있다는 거 그나마 이 부분이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예. 코스닥은 기관이 게임주 열심히 삽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 펄업, 게임빌,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 사고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하고 게임주를 기관들이 바이오주 언급하셨는데요. 네. 기관들이 바이오주 요새 열심히 삽니다. 요즘 조금 이상해요, 수급이 바이오 쪽이.
코스닥 그 제약주가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서도 신약 네. 관련된 그 등치 약간 작은 바이오들 있잖아요. 어제 뻥뻥 올라간 종목이 나왔는데 그 섹터는 근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뭐라고 언급 못 해드리겠지만 그쪽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좀 수급이 돌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따 그는 키포인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대장주로는 신세계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 신세계. 유통주 백화점을 다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예. 11월 30일 날 완전히 끔찍했었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때 거래량을 보면은 이 종목은 볼대를 이만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얘기는 강력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도 이상하게 이 종목 기관이 계속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7일 연속 사고 있고 연기금도 엿새 연속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돋보이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포인트는 그 와중에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회사다.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충족을 했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았는데 백화점 매출이 상당히 선전했는데 그 패션 부분 그 중에서도 고급 의류가 그 좀 안 좋았었는데 3분기에 확 회복되는 모양새고 그리고 면세점도 걱정이 많았는데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에는 최대 실적을 예상합니다. 특히 이제 광주 신세계라고 지금 장사 잘 되는 데거든요. 예. 여기가 그 4분기부터 연결로 편입이 돼요. 그 효과도 있을 것이고 백화점도 성수기에 진입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무래도 소비 관련주들은 내년에 또 좀 그 정권이 바뀌는 해잖아요. 이럴 때는 소비 진작하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데 그거 빼고도 신세계는 지금 싸요 주가가. 현재 주가가 PR이 8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라도 뭐 이 회사는 일단 뭐 그 주가가 싸다. 그래서 주가 좋고 주가 싸고 수급 들어오고 이런 맥락에서 신세계를 관심 있게 봅니다. 네. 수급 대장주로 신세계 예. 찍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유통주가 예. 올라왔는데 유통 섹터 전체에 대한 평가하고 개별주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점 언급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내마녀의 날 어제 굉장히 잘 넘겼죠. 예. 어제 마감 동시효과 때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외국인이 네. 매물 던지면 어떡하나. 던졌어요. 근데 그걸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마감 동시효과 때 오히려 코스피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나 더 상승폭이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정도라면 한꺼번에 하나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은 들고요. 중요한 게 지금 7일 연속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과한 게 아닌가. 올해 들어서 7일 연속 코스피가 상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과거 사례 3년 동안 한번 사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뭐 7일은 많았어요. 뭐 13일 그 2019년에는 13일 연속 상승한 적이 2번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기간 중 평균 그 상승률을 보면은 현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그 상승 기간 동안의 상승률을 그 완전히 까먹었던 시기는 없고요.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게 작년 8월 같은 때가 한 8% 올랐는데 8일 동안 닷새 동안 5% 정도 빠졌다는 거. 그리고 작년 1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는 닷새 동안 그 단기간에 연속으로 쫙 올라놓고 그 다음에도 또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별로 저는 이렇게 뭐 7일 올랐다 그래서 이게 전체 뭐 여기서 방향이 전환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신호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재밌는 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주식이 코스피가 오른 날 빠진 날 비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오른 날 비중이 월등히 적어요. 작년 재작년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좀 심리적으로 좀 그 전체적으로 좀 위축된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연말장을 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코스닥은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쌍끌이 매수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전기전자 빼놓고는 뭐 그 쌍끌이 매수 종목을 찾기 어렵고 예. 잠깐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학업종은 기관은 11월 들어서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예. 외국인 순매도 1위 업종이 또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종목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만 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지금 쌍끌이 그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게 제약업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업주, 신약 관련주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12월 중에 쌍끌이는 나오고 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조금 연속성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참 전략 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샀는지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12월 달에 코스피에서 기관 외국인 개인 뭘 샀는지 살펴봤는데
그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을 못 따라가요. 탑5 종목이. 세 주체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나마 나은 게 외국인이 크래프톤 빼고 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탑4는 모두 코스피 수익률을 비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보려면 외국인을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좀 그 코스피는 수급 집중률이 높아질 때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확 한쪽으로 쏠립니다. 기관이 킹입니다. 킹. 기관 사는 종목들이 종목 몇면을 보더라도 뭐 알테오젠, SM, 오스트민플랜트, 레고캠바이오, 뭐 ST팜 요새 잘 나가는 종목들이잖아요. 예. 기관 수익률만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17%나 올랐으니까요. 뭐 코스닥 그 수익률의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기관 수급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소형 기업 분석에 있어서는 외국계보다는 국내 기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 정확하게 좀 파악하신 거. 저도 그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얘기에. 예. 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뭐 사는지,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뭐 사는지 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그 신세계 언급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섹터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섹터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종목별로 수급이 다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섹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플레이가 당분간은 필요하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